고무발포 단열재가 시공되어 있는 상황에서 관할 소방서의 소방관께서 입회하고 현장에서 그냥 바로 토치로 발화 시험을 해본 내용입니다. 그럼 고성능 단열을 먼저 1차적으로 부여하면서 화재 안전성을 부여하는 게 PF 보드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고무발포 단열재가 하는 역할은 PF 보드와의 융합에서 화재 안전 성능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표면에 맺힐 수 있는 수분이나 결로들을 막아줄 수 있고. 이제 설치 사례 사진이 이제 준비되어 있는데요. 보니까는 상당히 좀 큰 물류창고의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저렇게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앞서 설명한 그 고무 발포 그 부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4월 20 토요일 1시에 건축 실무교육 1기가 개강을 합니다. 관심 있는 분은 댓글에 수강 신청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영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신공법 신자재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 SNC코 주식회사의 정재한 대표님이 오늘 출연하셨는데요. 오늘 신공법 신자재는 콜드체인 물류센터 방열공사 신공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재한 대표님 모시고 우리가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는데요. 바쁜 시간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재한 대표님 간단하게 인사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모 SNC코 주식회사의 정재한입니다. 저는 이제 소재학을 전공을 하고 관련해서 이제 다국적 소재 회사에서 기술 파트부터 영업까지 쭉 진행을 해오다가 지금 사업체를 꾸려서 있게 됐는데, 최근에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에 대한 필요성 또 그리고 물류센터의 화재 사고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화두가 되면서 설계 또 감리 시공 쪽에서 업무를 하고 계시는 많은 그 고객의 목소리 쪽에서 화재 안전성을 올리면서 어떻게 에너지 효율을 좋게 더 높일 수 있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인 그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관에서 이제 국토교통부의 국가과제로 건식 방열 공법을 연구 개발하게 되었고, 오늘은 이제 그 과정에서 저희가 고성능 단열재를 적용함과 동시에 열교를 방지하고 또 위생 성능이나 또 화재 안전성을 다 향상시킨, 그런 동시에 향상시킨 그런 건식 공법을 소개시킬 수 있는 자리를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콜드체인 물류센터 방열공사에 관련된 신공법인데요. 건식 시스템 공법을 이제 오늘 소개할 예정인데요. 지금 샘플을 좀 가져오셨죠? 네, 이거 보니까는 이게 바깥에가 좀 고무재인 것 같은데. 간략하게 한번 좀 소개해 주시죠. 지금 보고 계시는 요 흰색 면을 저희가 기본적인 건식 벽체, 뭐 샌드위치 패널이라든가, 샌드위치 패널이나 뭐 건식 벽체, 또 저희가 말하는 콘크리트 벽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방습 처리가 된 상태에서 이제 패널 폼. 이게 이제 PF 보드인 거죠. 이제 PF 보드가 이게 중간에 이런 식으로 단열 역할을 하면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검은색으로 보이는 것은 저희가 설비 쪽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고무 발포 단열재에 해당을 하는데, 이 고무 발포 단열재가 보다 높은 수준의 방습과 안전성을 가지고 있는 고무 발포 단열재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융합되면서 보다 나은 성능을 구현할 수 있게 되고, 오늘 자세하게 뒤에 설명드릴 성능 개선에 대한 부분, 또 건식 방열 공법의 주된 내용들을 이렇게 뒷받침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저온 창고라든가 저장 시설 같은 경우에 이런 이제 단열재하고 복합된 이런 방열 공사에 관련된 일종의 이제 자재죠. 신자재와 또 신공법, 이 내용을 좀 같이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재한 대표님이 준비한 우리 이제 PPT 내용이 있는데요. 그 PPT 내용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자세하게 우리가 좀 공부를 하겠는데, 지금 공사하고 있는 현장은 몇 개소가 있습니까? 지금 가장 최근에 이천에 있는 저온 물류센터와 그다음에 그 인천 동남권에 있는 물류센터의 외벽체 쪽에 적용이 되어 있고, 또 가장 최근에는 이제 연구소 쪽에서 물류화재센터의 안전성과 또 실증을 하기 위한 그런 저온 물류센터의 형태를 실증 유닛으로 꾸미고 있는데, 그 부분에도 설계 반영돼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뭐 바쁘신 와중에 또 이렇게 신자재 소개하는 시간을 갖게 돼서 대단히 좀 제 채널을 운영함에 있어서의 좀 좋은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이제 콜드체인 물류센터 방열공사 신공법에 대해서 공부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공법 신자재 콜드체인 물류센터 방열공사 신공법인데요. 방열공사 건식 시스템 공법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공부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회사 소개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무SNC코 주식회사는 건축물의 단열 그리고 방열 관련돼 있는 그 설계나 엔지니어링을 지원드리고 그에 관련된 소재까지 공급을 드리고 있고 특히나 이제 단열, 방열, 방습, 방수, 기밀 솔루션에 대한 제공을 저희의 주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돼 있는 연락처는 아래처럼 제공이 되어 있고요. 혹여 오늘 그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되신 사실에 혹여 의문점이 드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이쪽 연락을 주시면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류센터 이런 좋은 제조, 이런 저장시설에 공사하시는 분이나 또 이렇게 설계하시는 분들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하셔서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방열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좀 공부를 하겠는데요. 처음 이 용어를 접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방열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건축에서는 단열공사라고 다들 이해하고 계신데 네. 특히나 이제 저온 제조 저장 시설에서는 단열 대신에 방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네. 방열이란 열기의 유입을 막는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을 방어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네. 냉기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또 냉기를 잘 유지해야지만 네. 건축 단열과는 별도로 네. 이제 그 안에서의 저온 설비들에 대한 에너지 효율을 가져갈 수 있고 또 그를 통해서 저온 물류 시설이나 저온 제조 시설의 건축물을 같이 보존하면서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실시하는 열의 유입을 막고 유지하는 단열 공사를 방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이제 온라인 그런 쇼핑이라든가 마켓 관련해가지고 이런 냉장이라든가 냉동, 이런 신선식품의 어떤 저온 저장시설, 창고, 뭐 이런 건축물의 용도를 할 때에 외부에서의 이 들어오는 열을 막는 거, 그 다음에 또 자체적으로 내부에 있는 온도를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끔 그 단열과 열을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방열공사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가장 쉽게 상상하신다면은 네. 건축물로서 저희 집이 있는데 네. 저희가 냉장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또 하나의 공간을 저희가 방열 공간으로 형성해서 그 안에 냉장 냉동으로 보관하고 있다라고 아, 보시면 예. 아주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큰 냉장고, 뭐 큰 냉동고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통상 이제 건축사 업무를 하게 되면 단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 단열의 플러스로 열을 방어하고 막는 그런 걸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방열공사의 중요 요소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열공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저온 시설, 설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예, 마치 이제 건축물의 실이나 공간으로 존재를 하니까 건축물로 보지만 하나의 큰 냉장 냉동고로 보시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주로 뭐 아까 말씀하셨던 신선식품이나 냉장 냉동 유통 식품 물품들을 보관할 수도 있고 네. 특히나 이제 요즘에는 국내 제약회사라든가 바이오 관련돼 있는 네. 회사에서는 굉장히 그 백신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저온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쪽의 제조시설이나 저장시설로 지금 쓰이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 예. 그러다 보니까 방열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이제 열을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단열 성능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단열 성능을 위해서 단순히 이제 저희가 단열재 뭐 두껍게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고 네. 조금 통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은 방습 성능입니다. 방습, 말 그대로 습기를 이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역할을 하는 거죠. 예. 일반적으로 이제 대기 중의 습도는 습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또 네. 보통은 온도가 높은 쪽에 더 높은 수증기의 양으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저온실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외부로부터 네. 내부로 유입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은 네. 맞을 것 같고 네. 그럼 벽바닥 천장 구조를 이루고 있는 콘크리트조나 ALC 블록, 샌드위치 패널 등의 방열 공사에 앞서서 반드시 방습 공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네. 방습이 좀 부족하고 모자라게 되는 경우는 네. 그 성능이 이제 뒷받침되지 않으면 방열층의 소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단열 성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경시 변화라는 그런 네.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경시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네. 단열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온 설비가 낮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냉기와 바람을 불어 넣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급증하기도
하고 네. 설비의 부하가 올라간 만큼 설비의 수명이 줄어들기도 하고 네. 또 이제 정원실 내부에 습기가 계속 침투를 하기 때문에 결로가 발생해서 결로에 있는 그 수분들은 결국 구조체의 부식이나 단열재의 성능 저하, 구조체의 뒤틀림, 파괴 등도 유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방습이 이제 습기를 어떻게 잘 막느냐,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좀 단열 공사에 관련된 공법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그 공법에 따라서 이런 습기가 뭐 바깥에 나가기도 하고 외부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단열재가 부식되면서도 또 어떻게 성능이 약화되고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얽혀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열 공사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생소하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단열 성능과 습기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까? 네. 예. 어쨌든 뭐 효율적인 공사 기간과 유지 보수 같은 부분들이 있는데 PPT 후반부에 계속해서 이제 좀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방열 공사가 이제 습기가 좀 중요하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네. 한 번만 더 강조를 좀 해주시죠. 네. 방습 성능을 방열 공사에 앞서서 네. 먼저 실전체 실시를 함으로 인해서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저온 설비의 성능 보존, 다음에 단열재 성능을 보존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겠고요. 이어서 이제 방열층의 성능 및 유지가 이루어진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에너지 효율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네.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열층을 형성할 때는 당연히 좋은 시설에서 요구되고 있는 성능에 부합하는 소재를 선택을 해야겠고 네. 특히나 최근에는 이제 건축법이나 소방법에서 이제 화재 안전 성능이 굉장히 강하게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예. 방열 소재를 선택할 때 적절한 화재 안전 성능을 가진 소재를 선택하고 그 공사 자체가 얼마나 이제 효율적으로 네. 기간을 가지고 공사될 수 있는지 또 추후에 유지 보수 측면에서 얼마나 용이하게 할 수 있는지 이런 요소들을 오늘 또 뒤에 살펴보시게 될 텐데 저희가 방열 공사에 있어서 이 요소들을 잘 챙겨서 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식 방열 시스템 시장 추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사실 이제 글로벌 콜드체인 물류센터 이러니까 좀 대규모 관련된 저장이라든가 냉동이라든가 또 우리가 앞서 설명한 대로 바이오 그 제약에서의 어떤 공장 이런 것까지 통합적으로 좀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이제 글로벌 콜드체인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콜드 체인이라는 말은 최초 이제 저희가 저온에서 제조하고 또 물류 이동하고 보관하고 또 사용자까지 전달하는 끝에서 끝까지 전체를 저희가 콜드 체인이라는 말을 써서 서플라이 체인을 설명을 하는데 지금 이 안에서 이제 방열 공사가 가지는 의미는 물류에서도 사용될 수 있고 가정집에서도 사용될 수 있지만 네. 오늘 다루는 주제는 조금 더 포커스를 저온 물류 센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건식 방열 공법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오늘 다루게 되기에 앞서서 지금 현재 뭐 방열 공법들은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이제 폼 스프레이 방식에 대한 단열 공법들이 아주 많이 쓰이고 있고 그 외에도 최근에는 샌드위치 패널 형태로 되어 있는 네. 그런 벽체나 천장을 구성해서 박스인 박스의 개념으로 이렇게 구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샌드위치 패널 공법으로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아주 공법이 용이하고 엔지니어링적이고 이런 부분에서 우수하지만 상대적으로 가격 자체가 조금 이제 공사비가 올라가는 요소가 있겠고요. 네. 또 그 외에 이제 최근에는 경질 단열재 요즘은 고성능 단열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좋은 단열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경질 단열재를 사용해서 건식으로 방열 공법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내용도 그 건식 방열 공법에서 조금 더 발전적으로 성능 보완이 일어난 공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PT에서 보드형 단열재를 활용한 패널 일체형 제품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소개하는 이 신제품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보드형 단열재를 활용한다는 것은 이제 경질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단열재를 사용하는데 고성능 준불연 단열 심재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께를 조금 더 줄이고도 높은 수준의 단열 성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을 보다 최적화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우수한 장기 단열 성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그 품질을 유지하고 저온 설비의 성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건식 방열 시스템을 좀 소개를 좀 할 시간인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제품을 쓰느냐, 우리가 이제 수많은 이런 방열 시스템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현장에서 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제품, 또 그런 제품을 잘 개발을 해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 이제 하자라든가 유지 보수라든가 또 뭐 공기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을 것 같은데요. 직접 개발하신 건식 방열 시스템 소개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식 방열 공법은 복합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가장 첫 번째로 LX 하우시스의 준불연 PF 보드 단열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0.020 수준의 아주 높은 수준의 열 전도도를 가지고 있고 그 낮은 열 전도도 때문에 두께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단열재가 되겠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성능 단열재들이 유기계 단열재라서 화재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데 LX 하우시스 PF 보드의 경우는 그 화재 안전성도 최근에 만족할 수 있고 경시 변화에도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단열재가 되겠습니다. 제2단열층으로는 고무 발포 단열재로 구성하고 있는데 이 제1단열층과 제2단열층을 구성함으로써 고무 발포 단열재는 LX 하우시스의 경질 보드 단열재들의 이음매 부분이라던가 이렇게 보는 거. 아주 미소하지만은 그 수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보완해 줄 수 있고 또 제2단열층에 해당하는 고무 발포 단열재가 가지고 있는 이 방습 성능으로 인해서 수분이 단열재로 침투해 있거나 또 그 단열재를 열화시킬 수 있는 것들도 방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층을 구성함으로 인해서 지금 저희가 말하는 화재 안전성하고 이음매에 대한 어떤 그 열교를 방지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고성능의 단열 성능도 부여하고 또 오랜 시간 변하지 않는 성능 유지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단열재가 두 개가 사용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여기 이제 LX 하우시스의 준불연 PF 보드 단열재가 이제 1단열층으로 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단열재를 먼저 막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안쪽에서의 어떤 습기를 막기 위해서 어떤 고무 발포 단열재,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고무 발포 단열재인데요. 이 고무 발포 단열재가 같이 결합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PF 단열재하고 고무 발포 단열재를 같이 결합시켜서 말 그대로 단열재가 두 개가 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LX 하우시스는 화재에 대한 안전성을 좀 보장을 하고, 그리고 고무 발포 단열재는 이 방습에 관련된 그런 거를 하는 게 되는 겁니까? 보다 자세한 구조를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샌드위치 판넬이라고 되어 있는 저 패널로 형성이 되어 있거나 혹은 이제 콘크리트조로 또 건식 벽체로 골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벽체가 되어 있고 거기에 방습 시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 그 위에 이제 패널폰 보드가 건식으로 시공되고 고정이 됩니다. 건식 고정 방법은 열교 차단 파스너라던가 그런 고정 볼트 내용들을 사용해서 고정 부품에 의한 열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고요. 그럼 고성능 단열을 먼저 1차적으로 부여하면서 화재 안전성을 부여하는 게 PF 보드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고무 발포 단열재가 하는 역할은 마찬가지로 PF 보드와의 융합에서 화재 안전 성능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표면에 맺힐 수 있는 수분이나 결로들을 막아줄 수 있고 그다음에 화학적 융착으로 고무 발포 단열재가 이음매가 없이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드 단열재들의 미소한 수축에 의한 그 선형 열교를 고무 발포 단열재가 보완적으로 그 열교 라인들을 막아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고무 발포 단열재가 위생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항균 항곰팡이 성능으로 또 이제 보관 물품에 대한 보다 나은 환경을 구성해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냉동실이 영하 25도, 그리고 이제 외부는 상온이기 때문에 15도에서 25도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온도차 때문에 뭐 결로라든가 습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이런 고무 발포 단열재가 방습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또 이연매가 없기 때문에 전혀 나갈 수 없게끔 잘 짜임새 있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시공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여기서 간략하게 어떻게 시공되는지 PF 보드부터 러버폼, 그러니까 고무 발포, 단열재까지 한번 좀 시공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건식방열공법에서 최초 건축 벽체가 혹도 천장이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 네. PF 보드 자체의 시공법 자체는 일반 건축에서의 단열 공법과 차이가 없습니다. 네, 네, 네. 기본적으로 공간에 맞게 네. 재단을 하고 네. 또 자재를 건식법으로 열교 차단 화스너 등으로 네. 고정을 하게 되고 또 형태에 맞추고 길이에 맞추어서 기둥이나 보에 맞게끔도 구성할 수 있고 그렇게 시공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PF 보드 같은 경우는 이제 건식으로 가니까 훨씬 더 공사하는데 좀 편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뭐 빠른 속도로 작업이 가능하고 네. 또 무엇보다 좋은 것은 이제 건식법으로 가기 때문에 이 공간 안에서의 별다른 분진 발생이라던가 또 위험 요소가 없습니다. 그렇죠. 다른 공정하고 이제 섞이지 않고 별도로 각각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벽체가 다르거나 공간이 같은 공간 안에서도 실 안에서도 네. 다르게 작업을 하신다 그러면 동시 작업이 가능하신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온 물류 창고라든가 습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이제 단열재를 잘 사용을 해야만 나중에 물하고 좀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성능이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은 PF 보드 시공이 다 완료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건식 방열 시스템을 시작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PF 보드가 부착이 된 곳에 이제 고무 발포 단열재가 네. 공간에 맞게끔 네. 저희가 엇갈림 시공이라고 합니다. 그 PF 보드의 이음매를 겹침 시공을 통해서 덮어주게 되는 것이죠. 아, PF 보드의 접합 부분과 겹쳐서 네. 이렇게 공사를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PF 보드 단열재 건식법에서 나올 수 있는 선형 열교를 예방해 주는데 주안점을 예. 두고 있고 네. 또 연결되어 있는 고무발포 단열재 이음매들은 네. 화학적 융착에 의해서 이음매가 사라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주 기계적으로도 튼튼하게 융착이 되고 그 부위를 통해서도 단열 성능이 부여되기 때문에 네. 방습 성능과 단열 성능을 그대로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개의 층으로 구성된 것들이 모두 완료가 되면은 이제 그 방열층 시공이 완료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결로라든가 누수 부분이 이렇게 만나는 이음새에서 나중에 뭐 열 교차에 따라서 이렇게 수축과 팽창이 이루어지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고무 발포제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융합이 되면서 부착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까? 네. 이제 설치 사례 사진이 이제 준비되어 있는데요. 보니까는 상당히 좀 큰 물류창고의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저렇게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앞서 설명한 그 고무 발포 그 부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무 발포 단열재 검은색 부위에 네. 그 형성되어 있는 벽면은 네. 지금 현재 보이시는 하얀 부분이 이제 기둥과 다음에 H빔, C형광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네네. 라인들입니다. 그 기둥에서 외부 쪽으로 샌드위치 패널이 형성이 되어 있고 네네네. 그 샌드위치 패널과 C형광 사이에 네. 검은색의 단열층,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건식 방열 단열층이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서 이음매 없이 네. 전체가 하나의 벽체로 라인을 형성해서 네. 그러니까 방열층이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이제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그리고 이제 그 안에 PF 단열재가 있고 그 이제 제일 바깥쪽에는 샌드위치 패널이라든가 골조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규모가 큰 시설인 것 같은데요. 여기는 지금 냉장 창고입니까? 아니면 어떤 용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 냉장과 냉동이 실 단위로 이제 구분이 되면서 있는 대형 저온 물류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큰 공간에서 냉장도 있고 냉동이 있고 네.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일정 온도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더 이상 이제 온도가 바깥에 빠져나가지 않게끔 그런 그 공사라는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가 이루어질 당시에는 네. 굉장히 이제 콘크리트, 네. 이제 저희가 PC라고 불리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에 대한 수급이 원활하지 않던 공사 기간이어서 네. 좀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이 좀 골조해서 지연이 좀 있었고 네. 공사 말미 부근에서는 이제 방열 공사라든가 또 전기, 기계 설비 공사들이 동시다발로 현장에서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뭐 기존 공법과 다르게 이 건식 공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저희가 벽체의 방열 공법을 적용할 때 뭐 조명 또 전기 케이블링이라든가 네.
또 뭐 기계 배관, 또 냉동 설비들이 동시 작업으로 공간 내에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공사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공사 여건 때문에 공기가 좀 지연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그 공기를 맞춰야 되니까 건식공법이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네요. 다른 공정과 같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요 사례 사진은 어느 그 물류창고입니까? 여기는 인천 동남권 저온물류센터에 적용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예. 이 경우는 이제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네. 대형 저온물류센터의 한 개 층이 이루어져 있는 곳이었고, 예. 이 같은 경우는 최초 이제 외벽체와 방열층을 구성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네. 방열에 대한 내용이 이제 가동을 시작을 하고 나니 예. 이제 결로가 생기고 좀 문제가 있어서 아. 방열이 보완으로 이루어져야 됐던 아.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했었던 방열 공사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공장을 돌려보니까 문제점들이 발견됐다는 그런 내용일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시 작업이 가능하다는 요소 때문에 적용할 수 있었는데 네. 해당 도크 구간별로 해서 네. 저희가 설치하는 구간에서만 이제 도크의 도어를 5개소 정도를 이제 비워서 저희가 설치를 하고 네. 다른 도크 도어라든가 공간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물류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이 경우는 이제 보완한 그런 사례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준공 후에 또 다른 이제 보완 공법으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 좀 습식보다는 건식이 훨씬 더 용이하기 때문에 이 도크가 이런 또 운영을 또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운영할 때도 운영하는 곳은 오픈해 놓지만은 공사하는 부분은 막아놓고 또 공사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H빔과 연동되어 있는 좀 구체적인 디테일한 설치 사례 사진인 것 같은데요. 뭐 이 내용을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게 전체적인 면에 설치됐을 경우에 외부 벽체와 연결되는 빔이나 C형광이 네. 다 덮어지지 않아서 방열이 되지 않아서라는 우려점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네.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H빔이 내부의 구조로 드러나 있고 그 뒷면으로 전체가 방열층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특히 이제 H빔 너머로 이제 C형광이 형성돼서 이제 외부 샌드위치 패널이 형성이 될 때 그 C형광 부위 전체를 감싸고 C형광과 H빔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체까지도 다 감싸주는 방열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골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더 돌출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이제 열이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그 부분도 이렇게 감싸서 다 막아야 된다는 시공이라는 거죠. 만약에 저 부위들 C형광이라든가 H빔 연결 부위에 대한 이제 방열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네. 가동과 동시에 모든 습기가 차가워져 있는 저 라인을 타고 외부에서부터 계속 이제 그러겠죠. 습기와 열기가 유입이 되겠죠. 그렇겠죠. 외부하고 접하는 모든 부위는 다 단열을 해야 되니까. 네네, 그런 부분이 좀 이런 부분이. 자, 이게 바닥 같은 경우는 두 겹 겹치면서 시공한 부분을 좀 보여드리고 있네요. 바닥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경질 단열재로 층을 구성을 할 때 네. 한 개 층으로만 하게 되면은 네. 이제 그 이음의 부위들이 네. 선형 열교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겹친 부위들을 엇갈림 시공을 통해 가지고 선형 열교를 막아줄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 뭐 방석 테이프의 적용으로 그 열교 라인으로 하부에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습기들도 유입을 차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천정에 이제 H빔에 이제 골조가 드러나 있는데 이 골조 바깥에 이렇게 이제 방열 공사를 하게 된다는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위에도 지붕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내부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골조가 보이지만 실제로는 골조 그 너머에 다 그 시형광이라든가 골조를 다 감싸가지고 다 방열 공사를 한다는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까? 네. 자, 그러면 방열 공사 건식 시스템에 이제 구체적으로 왜 이 건식 공법을 선택해야 되는지. 건식 방열 공법이 가지고 있는 장점, 특히 이제 기존에 있던 공법과 다르게 가지고 있는 장점들은 네. 크게 6가지로 지금 요약을 해두었는데